오늘의 게스트는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출발해 세계 10대 바이오테크 본사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걸어오신 김형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태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김형태라고 하고요. 저는 처음에 현대 종합상사에서 자동차 해외 영업 업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직장 6년 차에 이제 다른 길로 해서 미국 MBA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제약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다 다시 한국으로 온 김형태라고 합니다. 청소년 때 형태님은 어떤 아이였었나요? 저는 청소년 때, 그냥 운동 좋아하고, 그냥 보통의 청소년들과 여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맨날 농구하고, 공부도 어느 정도 좀 하지만, 항상 좀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우고 체험하는데 좀 흥미가 많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도 해외 나가보신 경험이 조금 있으신 편이셨나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온 진짜 토종 한국인이고요. 뭐 중간중간 각 뭐 일주일이나 3박 4일 정도 가족들이랑 이제 근교 여행 한 두세 번 정도 갔던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외 문화나 이런 것에 접할 수 있었던 경험은 군 경험인데요. 특히 운 좋게 네, 카투사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미군과 1년 반 정도 있던 경험이 조금 더 이제 해외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카투사에서 이제 1년 반 동안 제대를 하면서 조금 더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아, 교환학생을 준비를 해서 제대를 하자마자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크루즈라는 곳으로 교환학생을 바로 갔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당시 경험이 조금 더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데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때는 많은 친구들이 대학 교환학생을 가는 편이었나요? 그래도 제 주변에는 조금 한두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같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에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먼저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서 한번 가보면은 좋더라 이런 것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좋더라 하는 영향에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준비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마음이 그냥 드셨던 건가요? 예, 사실 뭐 요즘에도 입학하면서부터 이렇게 취업을 걱정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큰 생각이 없었고 항상 모든 것들을 일단 경험해보자라는 마인드였어서 사실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저는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입학을 했었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어요. 네,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다. 복지사업 쪽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자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태님은 선천적으로 조금 더 그런 게 조금 앞섰던 게 있었던 건가요? 네, 조금 예전부터 어렸을 때도 조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도와줄 때 좀 많이 기쁨을 느끼고 이제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산타크루즈 대학을 교환학생 가셨을 때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정말 미국도 크지만 캘리포니아도 진짜 크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거기에 가서도 이제 각국의 많은 교환학생들이 또 있었는데, 또 현지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가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뭐 충격적이었던 것들은 뭐 충격이었다기보다는 우리와 다른 이 사고방식 그리고 자유로운 마인드. 또 산타크루즈가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되게 자유분방한 도시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히피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그곳에서 되게 원래도 약간 오픈 마인드였지만 가서 더 오픈 마인드가 돼서 돌아가지고 네. 한국 대학에서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로 가셨지만 산타크루즈에서도 그 똑같은 공부를 하셨었나요? 아니면 좀 다른 과목들도 좀 해보실 수 있었나요? 교환학생을 갔을 때 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이란 이제 전공이 없어서 이제 소시올로지 사회학으로 이제 주 메이저 전공을 하고 동시에 이제 경제학 과목들을 조금 같이 병행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학 수업들이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사실 이제 다시 본교로 돌아와서는 경제학을 이제 이중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물론 뭐 입문 수준의 교육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 문화와 학생들의 어떻게 다르게 배우고 학습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산타크루즈의 생활을 이제 뒤로 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는 어떤 것들이 좀 다르게 보이던가요?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2학기, 이제 대학교가 이제 1년 반 남은 상황이었는데, 뭐 여느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의 진로, 취업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아, 취업할 때면은, 제가 문과이다 보니까, 문과 하려면은 일단 언어라도 좀 잘해야지라는 생각에 이제 중국어를 때도 중국어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한 달 가서 문화 체험한다 하고 한 달 또 다녀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4학년 때는 이제 여느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이제 취업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교환학생이나 그런 문화 체험을 했을 때 제가 많이 배웠던 점은 생각보다 되게 세상은 넓고 내가 뭘 하고 그 당시에는 어리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그냥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넌 장래희망이 뭐니?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알려주신 모범 답안. 이런 거 하면 좋지. 그럼 그래, 나는 그거 할래.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왜 그걸 하고 싶은지, 그게 돼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성찰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장래희망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거의 5가지 안쪽으로 꼽혀지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나갔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굉장히 잘 지낼 수 있고, 행복하게, 그리고 관심사가 우리나라 학생들보다는 더 넓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돼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은 꼭 한 번쯤은 짧게라도 해외에 나가서 다양한 문화와 친구들을 만나보는 걸 추천합니다. 형태님께서는 그런 자기 자신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알아가고는 있는 과정인데, 아,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너무 주변에 휘둘르지 않고, 아, 자기가 약간 자유시간이 좀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 좀 많아야지. 난 뭐 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주어지는데, 아, 항상 바쁘게 정해진 틀 안에서 오늘은 영어 학원 가야 되고, 내일은 수학 숙제 해야 되고, 이 틀에 박힌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고 항상 이 미디어 중독,
무언가가 항상 틀어져 있어야 되는 시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조용하거나 심심한 거를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핸드폰이나 이런 미디어 같은 것들을 멈추고 그다음에 산책이나 혼자 갖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요즘 무엇이 고민인지, 어떻게 하면서 살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태님께서도 혼자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많으셨던 편이셨나요? 예전에는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런 해외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많이 가지게 된 것 같고 요즘에도 조금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큰 생각이 없었고 이런 걸 해봐라 라는 사람들도 사실 없었고 항상 내 앞에는 무언가 해야 될 과제나 걱정들이 있어서 많은 여유가 없었죠. 예. 너무 중요하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어, 저같이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좋은 말이긴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살라도 있지만 많은 대다수는 또 여유에 대해서는 많이 짚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여유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 특히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서 그런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있다고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또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휴학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잠시 휴학을 했다가 학교를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저는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네요. 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어찌 보면은 쉼 없이 달려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준비하면서 1년 쉬고 대학교도 칼 졸업으로 하고 휴학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휴학도 안 쓰고 바로 이제 졸업하고 입사를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미국도 2년 갔다가 3년 일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은 공백기를 잠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한 학기 뭐 길어야 1년 이런 시간들을 뭐가 급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앞으로 인생은 길고 그런 잠깐의 공백을 가질 시간이 나중에는 점점 더 없어지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안하죠. 사실 공백을 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잠깐 이렇게 쉬는 기간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도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면은 계획을 세워서 꼭 취업 준비가 아니더라도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어, 의도 있는 공백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젊을 때, 특히 20대 때. 네. 대학교 졸업 후 이제 첫 직장을 가셨는데요. 그 직장에서 어느 순간에 조금 MBA를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첫 직장에서 종합상사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선진국보다는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아프리카나 동남아 오지 같은 데들을 좀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던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식 병원 차량인데, 우리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가끔씩 이런 도심의 헌혈차 같은 버스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해외 오지에서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이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기본적인 치료조차 못 받는 사람들을 돌아주는 중요한 차량입니다. 이제 그 사업을 한번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또 의지도 좋고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생각보다 세상에 기본적인 이런 헬스케어에 대한 아,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살다 보면 그런 걱정 없거든요. 의료보험도 너무 잘 돼 있고 병원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일이라는 거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그러면 헬스케어 사업 쪽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산업군을 한번 바꿔보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마침 당시 이제 와이프도 좋은 이제 유학 기회가 있어서 저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해외 이제 MBA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MBA를 오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MBA를 처음 왔었을 때, 아, 참, MBA가 딱 되고 나서 입학했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들어왔구나. 일도 안 하고 다시 학생의 시기로 들어왔지만, 그때 되면 또다시 이제 다른 걱정이죠. 이제 취업. 저도 이제 한국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취업 전문 학교 같은 느낌의 레주메이부터 커버레터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하는 것들이 참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특히 네트워킹이나 커피챗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네. 특히나마 언어가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좀 더 많이 쓰셨을 것 같고 출장 때는 그래도 영어를 쓰실 기회가 쭉 있으셨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적인 항상 쓰던 영어랑 이제 MBA에서 이제 학업에 쓰는 영어나 다시 또 취업에 쓰는 영어가 조금씩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살아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표현들. 네.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네. 저는 그래도 꽤나 용감했다는 생각, 용감하다는 좀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있으면, 잘 하고 있으면 도전을 좀 꺼려하는 편인데, 어, 형태님께서는 뭐 무서움 그런 감정도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 네, 있었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제가 미국에 건너왔을 때 한창 코로나 때 이제 넘어가게 되었었는데, 한창 이제 고용시장도 안 좋고, 이거 뭐 쭉 다니면은 잘 다녔는데,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길을 뚫지? 이제 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도 있었고, 예. 모두나 아무 하나도 안 두려웠다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온 이제 친구들도 이제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사람들이나 적응하는 데 대한 어려움 다 있었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항상 긴장 상태였죠, 처음에는. MBA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뭐 수업이나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나요? 기억에 남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십 수업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업들이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굉장히 이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표현을 많이 하고 발표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 방식.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강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저도 학생 때 이렇게 많이 항상 좀 뒷자리 쪽에 앉아서 조용히 있는 학생이고 자기 의견을 많이 말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미국 MBA 수업에서는 대부분 이제 너의 생각은 어때?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토론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리더십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만 하루 종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정말 발표를 싫어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독약과 같은 수업이어서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힘들었지만 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어려운 점 중에 하나지만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MBA를 시작하셨을 때 들어오시자마자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했는데 미국에 꼭 찾고 싶은 목표가 있으셨나요? 네,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왔으니 미국 MBA를 하면은 미국 회사에서 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악착같이 네, 리크루팅을 했었죠. 네. 형태님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된 회사가 암젠이라는 바이오테크 회사인데 그 기회는 어떻게 하다가 발견하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들어가서도 조금 리크루팅이 늦게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MBA 초반에는 아, 회사들에서 설명회를 되게 많이 옵니다. 이제 여름 인턴 채용해서 이제 회사 설명회 하는데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이제 알고 온 거야?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시작했는데? 하면서 이미 다른 친구들은 이미 온 사람들과 뭐 관계도 있는 것 같고 막 인사도 잘 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처음 갔었죠.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시작을 생각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퀄리티 측면에서 진심된 진실된 측면에서 양보다 질로 가자라는 전략을 취해서 그때부터 커피챗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암젠에 있는 동문들 그리고 최근 졸업생들 2학년부터 시작해서 MBA 2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 졸업생 그리고 이제 암전에 다니고 있는 동문들까지 해서 면접 보기 전까지 많이 커피챗을 했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긴장도 많이 되고 했지만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내가 많이 배운 것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여름 썸머 인턴을 이제 받게 돼서 3개월 동안 1학년 끝나고 진행을 했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제 졸업 후에도 풀타임으로 정착하게 됐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취직을 하시게 되셨고 미국에서도 취직을 하셨는데 그 경험을 두 개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들이 좀 있었나요? 한국에서는 주로 서류상으로만 아, 처음에 서류 전형으로 많이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보다 이제 서류상의 숫자나 이런 기록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와 정말 핏이 맞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느꼈거든요. 저희 다니던 회사에 한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전에 하던 일도 굉장히 연관성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얘는 그냥 붙겠다 하는 친구들도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회사의 가치와 이 미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나는 그냥 스펙으로 밀어붙인다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봐서 진짜 내가 왜 이 회사에 오고 싶은지, 이 회사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사실 채용 과정에서도 그래서 뒤에 뭘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 지금 우리나라 회사의 채용 과정이랑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쭉 일하시게 된 경험이 이제 쌓이셨는데 그 네.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미국의 채용 방식이 그래도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 같나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어, 일상의 반복이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의미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 채용 과정에서 회사의 인재상과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점들이 그래도 좀 좋은 사람들 하다 보면은 맨날 똑같은 일에 빠지면은 굉장히 디모티베이트 되기 되게 쉬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덜 잃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어, 미국 회사 그리고 한국 회사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은 또 무엇이 있었나요?
공통점은 결국에는 또 이 회사 생활은 어딜 가나 똑같기 때문에 모든 곳에 정치와 네, 이런 비능률과 비효율이 있지만 아, 결국에는 다 이 인간관계와 네, 그리고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회사, 좋은 회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일을 하는 것이, 누구랑 일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정말 힘든 상사나 주변 동료들이 있으면은 그 직장은 좋은 곳이 아니고, 내 기준과 좀 맞진 않았지만, 들어가서도 좋은 사람들과 되게 비전 있는 멘토와 이런 주변 사람들이 좋으면 성장할 수 있고 좋은 회사라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 결국에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형태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멘토는 어떤 멘토인가요? 제가 봤을 때 좋은 멘토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잘 이끌어주고 많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멘토인데, 멘토라고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게, 어, 멘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멘티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잘 고치시켜서 눈을 띄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좋은 멘토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 암젠에서 하신 일은 어떤 업무였나요? 저는 암젠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로서 일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아, 타 이제 라이센스 아웃한 이제 파트너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에 이제 파는데 나가는 그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 직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그 업무를 배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업무 자체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다른 분야이고 업무이지만, 어, 결국에는 어떤 내가 전 직장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떤 것들을 잘하는, 어떤 transferable 스킬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새로운, 아, 대외에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그다음에 다 이 여러 조직의 부서와 일하는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리더십,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 자체는 사실 다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직장에서의 이런 전문성은 없었지만,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초반에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분명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적용할 만한 다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 더 익숙해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그 업무 중에 네. 형태님과 좀 잘 맞다고 느끼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고, 혹시 또 이 업무가 어떤 분들과 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도 이제 네, 해외 협력사들과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중재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숫자와 플러스, 그리고 이런 질적인 커뮤니케이션, 약간 문과와 숫자와 이런 언어가 적절하게 혼합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서 일하던 이제 해외 영업은 거의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이런 세일스 쪽이었기
있지만 이번에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는 그런 거 플러스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 건지 이런 분석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쌓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하는 것에 조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업무에서도 이제 해외 협력사들과 처음 만나서 이제 관계를 개선하고 업무를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MBA에서 이제 배웠었던 이제 서플라이 체인 쪽 이런 쪽이나 아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이랑 어떻게 팀을 이끌어야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적용할 수 있어서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형태님과 매번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데 혹시 원래 성격이 밝으신 편이신지 아니면 조금 노력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좀 선천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제 친구들도 주변에서 너처럼 항상 속 편한 사람 1, 2위에 하는 항상 사람인데 저도 제가 보기에 좀 항상 대책 없이 좀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 대책 없이 좀 긍정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할 거는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 이루어지는 대로 다 진인사 대천명의 마인드로 살아가자라는 삶을 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후회하거나 다시 생각해보고 막 잘 안 됐다고 많이 슬퍼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나간 일들은 내가 다시 고칠 수 없고 내가 내일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형태님께서의 삶 속에 약간 행복 방정식이 있다면 어떤 요소들이 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 이제 30대 중후반을 달려가고 있다 보니 행복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내 몸이 아프면은 다 뭐 병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와 가족들의 이제 건강, 가족들이 평안해야지 무엇을 또 할 수 있고 그것도 결국엔 건강이네요. 네. 첫 번째 건강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되어야지 조금 더 만족감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건강과 발전이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그만 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생각보다 많은 걸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소소한 행복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 그 성장 속에서 행복의 정의가 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20대와는 다르게 좀 어깨가 많이 무거워져서 성장하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려면은 무언가를 또 희생을 해야 되고 항상 이 트레이드오프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전보다는 꿈은 항상 멀리 가지지만 지금은 목표는 되게 소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아, 너무 투두 리스트를 많이 적지 않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루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잘 해도 나는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많이 변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하지만
그렇게 한두 가지만 하루에 정확하게 제대로 하다 보면은 1년이 지나면은 어, 그게 또 성장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태님의 꿈은 지금 무엇인가요? 저의 꿈은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나중에는 저의 이름의 재단을 세우는 게 제 목표인데 아직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들은 잘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예전이랑 비슷하게 꿈은 항상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아, 우리가 지금 되게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뭐 공부나 의료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재단을 설립하는 게 제 인생의 꿈입니다. 좀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경험도 이제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서의 경험 중 자녀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쉬, 쉬어갈 수 있는 여유, 조금 더 잠깐 멈춰갈 수 있는 여유의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뭐잘 느끼진 못하겠지만, 한국 와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하고 항상 바쁩니다. 대화를 할 틈이 없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고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말들 빨리빨리 인 것 같은데 아, 뭐 이해는 합니다. 한국 특히 이 도심 생활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치열한 경쟁 사회 탑, 탑 중에 탑인 거의 이 한국 사회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래도 되게 짧은 인생이지만 넓고 길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날이 있는데 내가 잠깐 한 5분, 10분 멈춘다고 큰 일이 벌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숨을 쉬고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그것에 대한 가치. 그게 나중에라도 애들이 크면은 계속 알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평생 살다가 미국 진출을 또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내가 모르는 곳에서 사는 거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고, 그다음에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되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막상 가면은 생각보다 살만하고 다 결국에는 사람 사는 곳이고 어디서든 다 먹고 살 길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내가 1년이나 2년 전과 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도전해보고 그리고 다녀와서 후회를 하더라도 갔다 와서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안 가고 나서 안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저는 100번, 1000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한번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어, 판단을 내리자. 그래서 진출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게 마무리해 네, 주셨네요.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